안녕하십니까. 김강튜브 4월 22일 방송입니다. 며칠 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진위 여부를 두고 온통 시끄럽습니다. 한 것은 지난 20일 한 북한 관련 전문 매체가 김정은이 심장 혈관 개통의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죠. 한 토막의 기사를 냈는데 이것이 삽시에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번져 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북한 김정은 이 건강 이상이 한반도와 국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직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이 기사를 세계 최대의 뉴스 매체인 CNN이 긴급 뉴스로 인용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CNN에 뒤이어서 로이터 그리고 가디언, 폭스뉴스 등 외신과 국내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추가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김정은은 거의 온라인상의 기사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중태에 빠졌고 그는 사망했고 급사가 기정사실화됐죠. 그러던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은 하룻밤 자고 나서 올 아침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소문, 오보, 찌라시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밤에 만들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졌는가? 그 원인도 역시 CNN을 포함한 내외신이었습니다. CNN은 오늘자 기사 김정은 위독설에 관한 추가 분석 기사를 내놓으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북한에서 최고 수준의 기밀 중 하나로서 이런 환경에서 소문과 오보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CNN은 이 기사에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건강에 대한 혼란은 CNN은 김정은이 건강에 대한 혼란은 왜 타당한가? 이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앞서 20일에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모향산 지구내에 있는 전용 병원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자기들이 이걸 데일리 NK 걸 인용했다는 거죠. 이어서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일어났다.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CNN은 이 보도에서 데일리 NK 보도를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북한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북한 지도자를 둘러싼 정보는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 매일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추측성 보도의 파장은 크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CNN 인용 보도와 함께 각종 관측 보도가 줄을 이었다. 한때 코스피가 전날보다 2.99%가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CNN 보도 직후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거죠.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한 어디에서도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이 없으며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CNN이 밝힌 기사입니다. 그래서 CNN은 오늘자 바로 김정은이 건강과 행방에 대한 논쟁은 북한
내부 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경고를 시적절하게 상기시켜 준다면서 그 나라는 독립적이고 믿을 만한 뉴스를 수집하는 데 있어 블랙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CNN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보, 좀 과잉했던 뉴스 행태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남한과 국제사회 대부분의 언론들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더 혹독한 이런 잣대를 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완전히 이것이 오보단지 가짜라고 하는 이 찌라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거의 확실시하는 이런 기사를 어떻게 세계 최대의 CNN이 그걸 대받아 넘겨가지고 이런 파장을 몰고 왔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게 된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찌라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이후에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김일성 생일날 군산 기념군정 참배를 안 나가서 배 엿새가 지나자 한 장의 찌라시가 언론들 그리고 대북 정보 관계자들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찌라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김정은이 내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이나 사망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과 또 김여정이 명목상의 지도자로 표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시아 게임 중 방한했던 북한 실세 3인방이 현재 북한이 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번째 문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 최고 지도부와 예전 경기 동부연합 인사들이 동요 상태에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찌라시는 2014년에 나돌던 허위 조작 정보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찌라시와 별개로 김정은이 건강 이상과 관련된 첩보 수준의 정보가 여러 가지로 존재했다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뿌려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대북 관련의 전문 기자들, 기관들, 개인들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이러한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김정은이 오늘은 다리가 끊어졌다면 내일은 팔이 끊어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날에는 목이 달아났다는 이런 특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이번 그에 돌았던 찌라시와 별개의 김정은의 건강 이상 첩보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공표한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SBS의 안정식 기자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취재 파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찌라시와는 별개로, 전혀 별개로 김정은이 건강 이상 첩보가 나에게 이슈됐다면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는 어려운 첩보였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물론 김정은의 건강이 얼마나 이상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첩보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정은이 이번에 급사
그리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제가 겪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메일로 정체불명의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대북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니 대신 돈을 달라는 거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4월 6일 날에 받은 건데요. 인물이나 관련 제의서 등 상세한 정보는 신용만 있으면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내부 스트리밍, 영상회의 관련 부분 프로그램도 일부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미 보낸 정보에 대해서 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서서 그가 먼저 샘플이라면서 보내준 이런 정보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주면서 당신 나랑 거래하지 않겠냐. 내 신원은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북한 최고 지도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굉장히 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샘플 몇 개 주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자기 페이팔 주소를 알려줍니다.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또 페이팔 주소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가렸는데요. 여기다 돈을 넣으라는 겁니다. 좀 있어서 그런 또 이런 메일을 재차 보내옵니다. 제가 보낸 정보를 확인하셨는지요? 다음 정보를 또 보내려고 하는데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인침 확인하지 않으니까 매우 급해하더라고요. 저는 이 작자와 정말 수번에 걸쳐서 소위 대북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는데 제일 최근에 받은 자료는 바로 이렇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근 4월 15일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통신을 자제시킨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은 어나니시스 조직의 공격 사례 이후 중요 기관에서는 감시도 상당해지고 자료 통신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소식이 올 것입니다. 인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이런 메일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는 김정은이 묘향산에서 심혈관 진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쇼킹한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옵니다. 엊그저께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구테타 사건이 일어났다. 구테타 사건. 국방 최고위원장 김정은이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계안의 습격을 당했는데 바로 총정치국 부국장이 부하 6명을 데리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애출하는 정보를, 즉 김정은이 애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를 저지른 것이다. 칼로 옆구리에 찔려 중태에 빠진 상황이므로 긴급 연락이 취해져서 이송병원으로 가지 않고 모초로 옮겨서 응급 치료를 받고 보증해 있다. 김여정이 2인자로 내정된 것 같다. 김여정이 2인자로 내정된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자세한, 전문을 얻으려면 또 아까 페이팔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페이팔로 돈을 보냈으면 아마 장황한, 정말 쇼킹하고 생생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사망설이 전해 왔겠죠. 그것을 제가 아무런 판단이 없이 첩보 수준이지만 이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 유튜브에 올린 거나 NK지식연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는지는 저는 꼭 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NK지식연대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 그 첫 보도가 12시에 나왔는데요. 30분 전에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이 사실을 타전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2009년 11월 30일 기억도 생생합니다마는 북한이 강압적으로 합의 교환을 했을 때도 그 소식을 저희가 그 어떤 뉴스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타전을 했댔습니다. 어떻게 찾아 읽으셨는지 기사에 오르자마자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중국에는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북한이 내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기를 주재하고 있는 이 조직은 북한의 내부 정보에 대해서 때로는 매우 신빙성 있고 매우 중요하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생산해서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찌라시도 팔아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넘기는 경우도 많죠. 뭐 예전에 뭐 어떤 누구의 유고요, 또 누구의 뭐 비밀 그런 서한이요 하면서 한때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과 그리고 김씨 왕조와 관련된 매우 디테일하며 극비 자료들이 그것을 사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왔을 때는 저희도 매우 심중합니다. 감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번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을 처음으로 폭발한 매체들이 그런 정보로부터 시작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정보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심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북한의 최고위급 정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분명한 것은 오늘 시각까지도 김정은의 사망 아니면 그의 중태에 빠졌다는 이 사실이 사실로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뭐 한 주, 뭐 두 주, 아니면 가장 길었던 김정은의 잠행 40일, 뭐 지난 다음에 김정은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건강 이상설을 가지고 매우 파격적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국제사회에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만큼 북한도 그렇게 이걸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김정은이 다시 화면상에 나왔다고 하면 그의 건강이 확신된다고 하면 이번 언론들을 통해서 건강 이상설을 가행하게 표출했던 이런 유튜버들 그리고 매체들은 이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에서 이에 대한 의견 표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김정은은 어떻게 급사했는가라는 주제로 그를 10번도 더 급살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한 한 방법, 즉 찌라시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강튜브와 함께해 주신 전국의 그리고 해외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